4월 10일 총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공천을 두고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당 지도부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 대표님 개인적인 저 지역구 관련된 거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서초을 네. 출마하시는데 이 사실은 예. 민주당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 아닙니까? 이 어려움은 없으세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에 와서 지역구 활동도 했고, 예. 여러 가지 또 원내대표 역할을 한 거에 대한 평가도 있고 해서, 예. 생각보다는 지역 여론이 한번 해볼만 하다. 이번에 한번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괜찮다는 말씀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 들어가 네,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도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출마의 변 제가 짧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동안 삼선 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실력을 쌓았고, 이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서초구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서초구는 특정 정당이 30년 이상 계속해오다 보니까 이제 좀 도리어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초구가 정말 강남 지역의 1등 도시로 하는 데 있어서 홍익표에 가지고 있는 실력과 경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고의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대 후보인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는 홍익표 의원에 대해서 성동구에서 오래 정치를 하다 서초구에 진정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초구에서 제가 사실은 그 전에 15년 살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마 예. 신동욱 후보보다 제가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예. 신동욱 후보는 서초 을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았었죠. 저는 그렇습니까? 방배동에서 예. 이미 결혼하고 97년부터 2012년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알고, 그때는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국책연구소였는데요. 예. 그 연구소도 서초구에 있었어요. 예. 지금 세종으로 내려왔지만. 예. 그래서 가정과 일터가 전부 다 서초구에 있었고, 아이들도 여기서 키웠고, 제 아내는 계속 서초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대 후보인 신동욱 후보도 저희가 모셔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 청취자분들께 드리면서 의원님, 저 당내 문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예상 의석이 지역구 130에서 140석이다. 비례는 13석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한병도 전략기획 위원장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반을 훌쩍 넘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151석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어느 게 진짜 전망치입니까? 민주당은. 예. 일단은 좀 전망치는 전망치일 뿐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 얘기도 151석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선거라는 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대표로서는 선거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부로서 조금 더 현장에 뛰는 후보들, 그리고 우리 당원과 모든 분들에게 좀 더 경각심과 긴장감을 놓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궁금한 거는요. 대부분 여든 야든 역대 선거를 보면 선거 전에 예상 의석수 이런 거 잘 안 내놓잖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낙관적인 의석수 내놓으면 이거 오만하다, 자만한다 이런 평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한병도 위원장이 얼마 전에 좀 낙관적인 예상치 내놓은 게 그게 좀 이례적인 것 같아가지고요. 왜 그런 발표를 했을까요? 글쎄요, 전략기획위원장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답변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기자회견에서요. 근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석이었고, 저도 여러 가지 자료,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전혀 근거 없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조금 더 무슨 목표치가 몇 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렇게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석 한 석이 저희는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분석이라 하더라도 전략기획위원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거는 좀 부적절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부적절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 저희 당 지지율이 좀 내려가는 시점에서 걱정이 커지면서 이 선거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승세 때는 조금 더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좀 자세를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하락세 때는 뭔가 지지율이 흩어지지 않고
자신감을 놔서는 안 되거든요, 지지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전략기획위원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의석을 좀 내놓은 것 아닌가. 우리 당이 그때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의석이 많이 하거나 그때 일부 언론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일당된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할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측면에서 그런 보도 의석수 발표를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당원들과 좀 지지자들을 좀 이렇게 좀 북돋기 위한 좀 이런 의도가 있었다 그렇죠. 이런 취지로. 흩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지지세가요. 알겠습니다. 경선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강북을이요. 이 강북을에 제가 박용진 의원 방금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답정너 경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박용진 의원의 답정너 경선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의 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였고요. 이게 갑자기 지금 후보자로 결정됐던 정봉주 의원이 낙마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어려운 속에서 좀 기존에 전략공천 지역이었던 서대문 을구에서 청년 지역에 대한 공천이 있었거든요. 서대문 지역에서. 그러한 방식을 준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방식이 채택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박용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강북을 후보 뽑는데 왜 강북을 권리당원 30% 그리고 전국 권리당원 70%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강북을 후보 결정하는데 왜 전국 당원들이 다 투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마 전략공관위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들어간 후보는 전혀 강북 지역에서 선거운동이나 어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대상으로 선거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북을만 갖고 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이런 비판 문제 제기를 갖고 방식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아마 한 10명에서 20명 간의 여러 후보들이 신청했었다고 하는데 이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마지막에 언론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뛰어든 조수진 변호사를 박용진 의원의 상대로 이렇게 두 사람을 올리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 그건 지도부에서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언론을 보고 언론에서 먼저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략공관위에 있는 한병도 간사 전략기획위원장이 거기 간사로 있어서 맞아요. 이게 맞느냐 했더니 맞다고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지도부 내에서 조수진 후보를 결정한 건 아니고 전략공관위에서 심사해가지고 20명 중에서 2명으로 모았는데요. 당초 처음에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는 3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3명을 해서 선호 투표를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그 방식은 무리였다는 겁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래서 3명은 안 되고 2명으로 압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러 가지 서류 심사 결과 다른 몇몇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차점자로 올라오신 분들이었어요. 네, 다른 지역에서 차점자로 된 분을 강북 지역에 후보로 내세우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전략공관위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가 비교적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에서 민변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도 했고 그런 측면을 높이 샀다. 또 여성이라는 것도 높이 평가했다. 전략공관위에서 심사 결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박용진 의원은 저하고 인터뷰할 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 당원에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 경선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국민참여 경선 하나도 하지 않고 당원만 100%냐 이 얘기도 하던데 당원 위반이라고요. 국민참여 경선이 좀 불가능했습니다. 안심번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상. 아니 그거는 처음부터 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강북 권리당원 100%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식밖에 남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또 하나 1인 2표제는 왜 실시하는 거예요? 박용진은 1인 2표제는 지금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 1인 2표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인 했을 때 결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호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2인이기 때문에 그냥 1인 1표제로 종다수를 결정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제 시간상 예를 들어서 뭐 당원 당규들 국민참여경선 안심번호도 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 계속 주셨는데 뭐 시간이 없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을 후보로 확정하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그렇게 한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박용진 의원 얘기에 따르면 순천도 그렇고 양천갑도 그렇고 차점자 나머지 다른 후보를 확정했는데 여기도 그냥 박용진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으면
시간도 단축하고 그냥 스무스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왜 안 하신 거예요?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서 예. 아예 그 경선 방식보다는 심사평가를 통해서 좋은 후보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게 제 생각이었고 예. 여러 논의 끝에 또 차점자가 박용진 후보가 차점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차점자가 또 1등이 되는 거는 또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결국은 경선 방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요. 박용진은 안 된다는 결정은 강북을 뿐만 아니라 한강벤트는 물론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염려된다. 당 지도부가 중도층 유권자까지 고려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님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 중에서 험지에서 뛰고 계시는데 이 예.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당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보고 그 포용적 틀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예. 이미 그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 빨리 당이 그 공천 과정을 수습하고 예. 총선 그 전체 국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더 이상 그 자꾸 잡음을 만들 수는 없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 입장에서 결정된 당의 결정에 대해서 조금 이론을 제기하는 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결정에 아쉬움은 좀 있으신가 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제가 그 결과보다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잖아요. 이 공천 문제가 이 양문석 후보요. 예. 지금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미 결정된 것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문제인데요. 예. 사실은 이미 그 초기 제일 처음에 공천 시작되는 공관위에 예.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양문석 그 후보에 당사자, 대해서. 예. 예. 그리고 공관위 내에서도 공관위원들이 상당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예. 근데 공관위 차원에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 예, 제가 알기에는 공관위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예.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위원들께서도 여러분이 거의 최하점을 주고 이 문제 사실은 경선 자격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그거를 그 공관위에서 논란 끝에 그냥 통과가 됐고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어쨌든 결론이 났습니다만 예.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조롱과 이런 이 어떤 비하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여러 논란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당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는 이 문제를 일단은 결과가 났으니까 승복하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예. 또 반대로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상당히 반발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예.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도 문제 제기하고 당내에서도 의원들 내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존재하고 있어서 예. 이 문제도 빨리 논란을 좀 종식하고 여러 가지 선당후사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란을 네. 종식한다는 얘기는 지금 공천 취소라든지 아니면 공천을 계속 유지하지 뭔가 가부간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어느 쪽으로 논란이 예. 길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 어차피 시간도 없고요. 예. 결론을 빨리 내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 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네요. 예. 아,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문명 갈등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친문계, 비명계들이 조금 공천을 많이 못 받은 측면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문제가 생기면서 친문계인 윤건영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것도 예. 민주당 내 문명 갈등이 다시 재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좀 우려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네, 어떻습니까? 이 당내 문제는 분위기는. 여러 가지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특히 이제 의원들 분위기는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오래 끌고 갈 필요는 없고 결론을 매듭을 짓고 안고 가고 한다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가는 거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예. 이후에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조치가 해야 되고 그래서 가부간의 결론을 빨리 내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논의가 한번 있었고요. 지도부 내에서 며칠 전에 그 당시에도 그 최고위원들의 다수가 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어렵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에 관해서 대표님,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즉각 귀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 대통령실의 반응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권에 좀 기류 변화가 읽히는 것 같은데 이종섭 대사가 바로 귀국해서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도 그래도 특검법 이거는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뭐 저 이종섭 대사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 다만 여권이 최근 여론이 굉장히 나쁘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지금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초기 단계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가 문제냐, 대사직으로 있으면서 언제든지 수사하겠다면 언제든지 들어오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입장이었다가 어제 갑자기 조금 더 원칙적으로 다시 마치 대사직을 그만두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여당의 총선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니까 아마 그런 다시 입장을 선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서 한 젊은 장병의 죽음, 그다음에 그 장병의 죽음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저 수사를 방해한 그 권력의 개입이 있었냐를 밝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하는 게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국민적 알겠습니다. 입장 눈높이에서 털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